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했습니다. 2022년 4월 5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 많이 좋네요. 예, 이제 봄의 날씨가 본격화되는 것 같은데 포근하고 이제 코트나 이런 것들 좀 이제 벗어도 충분히 밖에 돌아다닐 수 있더라고요. 다들 건강 유의하시면서 봄의 기운을 만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시장도 무난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2차 전지가 굉장히 강했죠. 어제 테슬라의 강세, 거기에 힘입은 또 2차 전지 업체들이 오늘 강세. 에코프로 계열의 기업들이 굉장히 좋았죠. 에코프로 BM이 뭐 10% 넘나드는 그런 강세를 보이면서 오늘 마감을 좀 해줬는데요. 어쨌든 2차 전지 기업들이 낙폭이 굉장히 과대했고 성장은 뭐 뚜렷한데 밸류도 낮아져 있고 그러면 이제 당연히 수급은 들어올 테고 이번에 전고점을 밀어 올릴지는 이제 모르겠지만 어쨌든 최근에 어떤 낮은 밸류 단계에서는 큰 매력도를 가지고 있었죠. 테슬라도 이제 재작년만 하더라도 퍼 밸류가 이제 900배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예상되는 퍼 밸류가 한 100배 정도까지 내려오거든요. 내년도는 한 70배? 좀 긍정적으로 이제 더 낙관적으로 본다면 한 60배 정도까지 내려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고성장 기업들은 높은 밸류에 대한 어떤 당위성이 있죠. 그래서 퍼가 높다는 게 부담을 뭐랄까 매도를 해야 되는 그런 포인트는 아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테슬라의 어떤 고성장 올해 이제 공장 가동들이 이제 베를린도 그렇고 텍사스에서도 그래가지고 엄청난 어떤 양산이 한 200만 대 넘어가죠. 그래서 엄청난 기업으로 올라선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이제 전지가 엄청나게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테슬라가 만든다 하더라도 4680 이제 배터리 만든다 하더라도 뭐 대부분은 이제 외부에서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소재 그리고 배터리 업체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성장과 전망은 뭐 확실하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오늘 바이브 컴퍼니가 굉장히 좀 급등을 했는데요. 오늘 디지털 트윈 메타버스 플랫폼을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오픈 기념으로 이제 뭔가를 좀 하는데 거기에 저도 신청했죠. 그래서 그거 소개시켜드리면서 우리가 새로운 기술에 대한 이해를 가지는 게 결국 투자해서 높은 수익을 내는 걸로 연결된다는 거를 꼭 기억해야 된다.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시장 정리해보면서 또 전략 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마감부터 해보죠. 오늘 코스피 지수는 0.05% 상승, 2759포인트 마감했고요. 상승 종목수랑 하락 종목수 거의 똑같았네요. 420여 종목. 거래대금은 9.8조 무난했고, 코스닥이 좀 올랐죠. 최근에 이제 중소형주 강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또 2차전지 소재 업체들이 좋았는데, 오늘 시총 상위에 이제 코스닥 시총 상위에 2차전지 소재가 많이 있죠. 0.54% 올랐습니다. 952포인트 마감했고, 거래대금은 무난하게 8.3조. 상승 종목 수가 200종목 많았던 769종목이었습니다. 수급 구도는 오늘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코스피 외국인은 100억 순매수, 기관은 2,400억 순매도. 코스닥에서는 양쪽에서 사긴 했네요. 외국인이 527억 순매수, 기관도 100억대 순매수했습니다. 선물은 외국인들이 3,000계약 이상 순매도 했고요. 오늘 해외 시장은 어제 이제 나스닥이 1.9% 오른 게 컸죠. 그래서 S&P 다우도 0.8 각각 0.3% 상승. 오늘 일본 증시는 강보합 정도 마무리됐고 홍콩하고 대만하고 그리고 상해 증시는 휴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그냥 쏘쏘했던 아시아 증시 그리고 한국 증시는 그래도 코스닥 중심으로 괜찮았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는 보합 정도인데 5일선 타고 이제 상승 추세 이어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이제 오늘 갭 뛰어서 또 올랐습니다. 각도를 좀 세우려는 움직임인지 어쨌든 좋은 모습으로 되고 있고 어쨌든 20주선도 돌파하는 흐름으로 오늘 마무리가 된 것 같네요. 어쨌든 시장 전체적으로 좋고 2차전지 최근에 이제 시총 상위부터 한번 보면 되겠죠? 시총 상위부터 쭉 한번 볼게요. LG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오늘 2.3% 상승, 네이버도 오늘 1%대 강세 좋았네요. 카카오도 1.9% 강세해서 최근에 이제 나스닥 강세 보이는 부분에 좀 연동된 게 아닌가 싶고요. 삼성 SDI 가파르게 올라오고 오늘 중장기평선도 돌파하는 흐름 2.5% 상승, LG화학도 2.6% 상승. 오늘은 나머지 은행주는 2%대 약세를 보였고, 그렇죠? 하나금융, 신한, KB까지.
다른 데는 이제 크게 변동이 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코스닥 쪽에서 에코프로 BM이 오늘 6.7%예요. 최근에 LNF가 굉장히 강했는데 오늘은 에코프로 BM 그리고 에코프로 12% 상승 하는 흐름들 좀 나오면서 좋았고, 쌍끌이 수급이 나왔죠. 예, 에코프로도 기관이 15만 주, 외국인 30만 주 순매수했고, 또 이제 에코프로 BM도 오늘 수급 구도가 기관이 3만 9천 주, 외국인이 500만 주, 금액으로 치면 개인이 350억을 팔았네요. 예, 그래서 쌍끌이 수급을 보여준 흐름. 에코프로도 오늘 개인이 420억을 파는 흐름. 그래서 오늘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뭔가 좀 추세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인지 하여튼 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게임주도 전체적으로 좋았어요. 파워러비스 1.5% 상승, 위메이드 2.3% 상승 하면서 게임주들 좋았고, 카카오 게임즈가 서비스하는 오딘이 대만에서 상당히 좀 흥행을 기록하고 있다는 내용도 좀 우호적인 것 같습니다. 원익 IPS 2.6% 강세, 동아기업 4.7% 강세, 대주전자재료 4.6% 강세로 최근에 이제 2차전지 소재주들이 시장을 압도하는 흐름이 전개되고 있고, 일부 이제 반도체 주식 뭐 이오 테크닉스 이런 것도 오늘 강한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오늘 바이오주들은 좀 안 좋았죠? 2% 빠지고 ABL 바이오, 엔터주도 좀 빠졌죠? YG 엔터 6.4% 빠졌고, DOE 4%. 최근에 제가 말씀드렸죠. 좀 안정적으로 좀 한다면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엔터주들. 그래서 그런 흐름에서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오늘. 나머지는 뭐 크게 최근에 이제 골프 관련된 기업들이 좀 주가가 좋습니다. 골프존도 이제 해외 쪽에서 성과가 조금씩 나오고 있다고 해요. 내수 기업으로 아는 분들 계시겠지만 중국 진출하고 이렇게 해외 쪽에 매출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반영되기 시작하는 것 같고, 파마리서치 같은 미용 관련된 3인방 있죠. 파마리서치, 클래시스, 루트로닉 이런 기업들은 계속 좋은 어떤 흐름들 그래서 내고 있다. 바이오 플러스 같은 기업도 이제 흐름 되게 좋죠. 그래서 보시면 RFHIC 최근에 좀 올라옵니다. 5G 관련된 기업들이 바닥권을 좀 탈출하는 그런 흐름들이 좀 전개되고 있고, 나노스가 제가 좀 커버하는 종목은 아니라서 쌍용차 인수 관련주들이 동반 하락이다. 그래서 저는 쌍용차 인수 관련된 종목 있잖아요. 그런 쪽은 좀 거래를 안 하죠. 예. 변동성이 너무 크고 예측에 불과하고 이제 장 끝나고 나서 뭐 어떤 내용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 좀 도박과 같은 주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툴제는 이제 우호적이죠. 우호적인 흐름으로 하반기에 갈수록 하반기에 또 이제 특허 관련된 우호적인 어떤 일정들 그런 것들이 좀 기대가 되고 있고, 테스가 3.9% 좀 셌네요 오늘. 그래서 종목은 요 정도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그리고 이제 로봇주들 같은 경우 오늘 수급이 좀 개선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오늘 0.8% 상승했고, 최근에 기관 수급이 조금씩 들어오는 것들. SPG는 워낙 이제 기관 수급 최근에 좀 좋은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에버리보 또 오늘 2% 상승했고, 로보스타, 유일 로보틱스, T 로보틱스 이런 기업들, RS 오토메이션, 아진, 엑스텍 해서 시세가 너무 분출해가지고 부담스러운 종목들은 조금 이제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아직 올라오지 않은 그런 로봇주들도 한 번씩 슈팅을 세게 좀 날려줄 수 있는 가능성들이 열려있죠. 레인보우, 로보스타, 뭐 SPG 같은 거 한 번 더 날릴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좀 선별해서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왜냐면 이제 뭐 고점에 징후가 있는 종목도 있고 아닌 종목도 있고 섞여 있기 때문에 약간 종목별 관점으로 좀 들어가는 게 로봇주들에 대한 전략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뭐 생각이 좀 됩니다. 그리고 사이버 보안 관련주들도 사이버원이라든지 이런 쪽 시세 무너짐 없이 꾸준한 어떤 우상향 기조의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원티드랙 같은 이제 뭐 채용 관련된 최근에 굉장히 AI 매칭 플랫폼이 또 유망한 어떤 기대 가치를 받고 있는 것, 딱 위로 딱 올리는 그런 형태가 좀 나오고 있네요. 어제 이제 뭐 그 수소 관련된 그 기업이 이제 미국에서 오르다 보니까 뭐 유니크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또 올라가는, 두산 퓨어셀, 또 일진 하이솔루스 같은 기업도 오늘 플러스를 좀 만들어주는 흐름들. 그리고 이제 동박업체 최근에 좋죠. 솔루스 첨단소재 6%, 일진 머티리얼즈 2.2% 상승, SK 0.6% 상승해서 동박업체도 강세를 보이고 있고, 전해질업체 동아기업, 첨보, 후성도 2.8% 강세 보이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갈만한 기업들, 성장 기업들도 이제 돌아가면서 또 이제 상승하는 그런 이제 기조가 계속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서 전략에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종목은 여기까지 보도록, 그걸 뺐네요. 동시 순매수 쪽 볼게요. 오늘 이제 전기차 쪽이 좀 많죠?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이라든지 삼성 SDI가 수급이 좋았고, 또 이제 대한항공 같은 리오픈 관련된 종목들 꾸준하게 수급 유입되는 거, 또 이제 음식료 탑픽으로 제가 꼽아드렸던 게 이제 삼양식품이죠. 최근에 수급도 좋고 시세가 중장기 평선을 돌파하는 흐름들, 호텔신라 GKL, 하나투어, 신세계, 면세라든지 리오폰 관련된 종목들. 코스닥 넘어가면 2차전지 게임주가 많네요. 에코프로, 에코프로빔, 게임주 위메이드, 펄어비스, 카카오게임즈, 그리고 대주전자재료는 이제 2차전지. 골프전, 골프 관련된 기업들 최근에 좋다고 말씀드렸죠. RFHIC, 신흥SC는 이제 2차전지 쪽이죠. 첨보도 2차전지. 2차전지가 대체로 많았네요. 2차전지 게임이 오늘 수급도 좋았던 흐름이었습니다. 종목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죠. 오늘 첫 이슈 내용은 그 테슬라 내용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테슬라가 어제 이제 급등하면서 거기에 이제 뭐 니콜라도 같이 급등했는데, 오늘 이제 전기차 업종이 이제 굉장히 셌고 이제 시장을 좀 압도하는 흐름이 나왔죠. 에코프로 BM, 뭐 에코프로 같은 기업 이제 급등하는 것들. 그래서 이제 이제 동박 업체들도 좋았고요. 어쨌든 테슬라가 이제 왜 올랐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하죠. 미국 전기차 주식들도 이제 굉장히 좀 강세를 보였는데, 어제 그 앨런 머스크가 이제 이 트위터 주식을 이제 굉장히 많이 들고 있는 거를 이제 발표를 했죠. 그래서 그 부분이 작용했다기보다는 지금 이제 전기차가 많은 어떤 비용 상승, 뭐 원자재 가격, 물류 이런 가격 상승으로 이제 차량 가격을 인상한 부분들 이제 좀 주목을 받은 것 같고, 또 이제 막 다른 어떤 전기차 업체들도 이제 가격을 인상할 걸로 예상되는 부분들, 그리고 했다는 그런 어떤 얘기들도 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 이제 전기차 업종에 대해서 상당히 좀 우호적인 어떤 흐름이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그 양산, 물량들을 좀 많이 늘리는 그런 흐름들이 이제 올해 좀 전개되는데요. 특히나 이제 베를린 공장이 이제 연간 이제 50만 대 규모인데 모델 Y를 이제 주력 생산한다고 하고요. 유럽 내 첫 이제 생산 공장인 베를린 이제 기가팩토리 가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프리먼트 상하이에서 세 번째로 건설된 이제 생산 공장이고, 작년 하반기 가동할 예정이었는데 정부 인허가가, 독일 정부 인허가가 좀 지연되면서 반년 이상 늦춰져서 올해 1분기 가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텍사스 공장도 4월 가동 예정이고, 연산 이제 50만 대 규모, 정말 엄청난 규모의 공장들이 지금 가동이 시작되는 이제 올해가 되고 있습니다. 모델 Y 그리고 사이버 트럭을 이제 주력으로 생산하겠다. 그래서 이 사이버 트럭 지금 뭐 예약 분량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려져 있죠. 이런 것들. 그리고 여기는 이제 텍사스 기가팩토리에서 생산되는 모델 Y에는 테슬라가 독자 개발한 이제 4680 배터리가 이제 탑재될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이제 성장이 뚜렷하잖아요. 뭐 밸류에 단기간 밸류가 너무 올라오면 좀 조정받겠지만 성장을 지속하는 종목이고, 올해는 이제 테슬라의 생산량이 큰 폭으로 늘어나는 어떤 해가 될 것이다. 테슬라는 연간 생산량을 전년 대비 50% 이상 늘리는 목표를 유지하고 있고, 이를 지금 계속 달성을 해왔죠. 베를린, 텍사스 기가팩토리의 가동이 시작되면 테슬라의 연간 총 생산 능력은 약 200만 대로 21년 생산량인 93만 대 대비해서 2배 이상 증가하는 것이고, 이제 수요 초과 환경에서 공급이 늘어나게 됨에 따라 올해에도 충분히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이제 보인다는 점. 원자재 가 상승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 악화 등의 부정적 영향이 있겠지만 생산 증가가 판매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과 높은 가격 협상력을 기반으로
원가 상승분을 판가 정가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에서 외형과 수익의 고성장이 지속될 것이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테슬라는 그 엄청난 그 밸류에이션, 밸류에이션에 대한 어떤 논란들이 많았는데 2020년도 보세요. 이 퍼밸류가 972배죠. 그리고 이제 작년도 217배. 그리고 이제 이 공장이 가동되면서 이제 물량 늘어나고 판매량 늘어나고 하면서 올해는 예상되는 퍼밸류에이션이 103배로 떨어졌습니다. 900배에서 100배로 떨어졌고 내년에는 뭐 한 78배 정도로 떨어지는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확실하게 고성장에 대한 부분이 반영되면서 퍼밸류가 높다는 거는 이제 때로는 고평가를 받고 있다는 어떤 그 부분도 있겠지만 고성장에 대해서 기대 가치가 반영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높으면 안 좋고 낮으면 좋고 이런 개념이 아니죠. 퍼밸류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테슬라를 통해서 한번 이해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차 증권에서 나온 이제 리포트도 한번 점검해 보죠. 3월 전기차 미확인된 가격 인상의 영향에서 일단은 뭐 그 인도량 같은 것들 굉장히 좀 크게 증가하는데 전기차 가격 인상 영향은 확인되지 않았다 해서 일단 그런 부분들은 가격 인상의 어떤 효과들은 최소 4월 이후 반영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오늘 제목에도 달았지만 4월 달에 베이징 모터쇼를 비롯해 주요 전기차 기업의 신차 공개가 예정돼 있다는 거. 플래그십 모델들의 각 축장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브랜드 가치와 밸류에이션의 상단을 열어주는 중요한 이벤트가 될 것이다 해서 2차 전지 업체들의 이제 4월 달 어떤 모멘텀들이 조금 기대된다. 그리고 이제 오늘 바이브 컴퍼니, 이제 AI 기업으로 이제 소개시켜드렸던 바이브 컴퍼니가 오늘 급등을 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오늘 공개를 했습니다. 디지털 트윈 기반의 메타버스 플랫폼, 듀 플래닛을 이제 공개를 하면서, 이게 이제, 기사화됐고, 바이브 컴퍼니의 이제 블로그, 운영하는 블로그인데요. 여기에 이제 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듀 플래닛이라는 어떤 명칭의 이제 플랫폼인데요. 바이브 컴퍼니가 드디어 자체 메타버스 플랫폼인 듀 플래닛의 첫 선을 보이게 됐다. 듀 플래닛 과연 다른 메타버스 플랫폼과 무엇이 다르고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 그래서 론칭에 앞서서 가상 토지 분양 알림 신청 이벤트까지. 그래서 이거 뭐 제가 뭐 돈을 받고 광고해주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기술이 이제 오늘 좀 영향들을 미쳤고, 얼마 전에 그 작년이죠. MBT라는 회사가 이제 서울의 가상 어떻게 뭐 토지를 분양하는 그걸 하다가 조금 이제 어그러졌죠. 그 뭐 자체 임직원들에게 뭐 미리 나눠주고 해가지고 막뭐 여러 가지 어떤 횡령 뭐 문제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안 좋은 어떤 선례가 있긴 한데 바이브 컴퍼니는 이제 카카오가 투자하고 AI 기술로서 이제 시장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고성장의 어떤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신뢰도 문제 자체는 좀 낮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바이브 컴퍼니의 메타버스 플랫폼 듀플래닛 이거는 이제 디지털 트윈을 상징하는 이제 듀스 그리고 행성을 뜻하는 플래닛 요걸 이제 합성한 이제 단어라고 하네요. 국내 1세대 AI 인공지능 전문 기업인 바이브 컴퍼니의 독보적인 디지털 트윈 기술을 적용한 신개념 메타버스 플랫폼이다. 현실과 쌍둥이처럼 닮아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세계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우리가 살고 있는 실제 세계를 가상의 공간에 똑같이 재현한 것이 특징이다 해서 아시죠? 디지털 트윈에 대한 개념은 분명히 이제 갖고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이제 대세가 되는 기술이 될 수 있고 GE가 이제 미국의 이제 그 큰 기업이죠. GE가 이제 주창한 개념인데 컴퓨터의 현실 속 사물의 쌍둥이를 만들고 우리 뭐 예를 들면 어떤 건물 63빌딩 그리고 가상 63빌딩 만들고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상황들 막 불이 났을 때 60층에 불이 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거 미리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시뮬레이션 이런 것들을 해서 결과를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기술
이해되시죠? 그래서 디지털 트윈은 제조업뿐 아니라 다양한 산업,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로 주목을 받고 있고, 과거와 현재의 운영 상태를 이해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라고 볼 수 있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그래서 물리적 세계를 최적화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강력한 디지털 객체로서 운용 성능과 사업 프로세스를 대폭 개선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기술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이브 컴퍼니가 이제 서비스하는 듀플래닛에서 뭘 할 수 있냐? 현실을 그대로 재현해낸 부지 중 마음에 드는 곳을 골라서 집이나 사무실을 지을 수 있고 이미 건설된 건물의 한 공간을 구매할 수도 있다. 또한 디지털 콘텐츠를 만들어서 직접 거래하기도 하는 등 참여자 본인이 주체가 되어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듀플래닛 내에서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777번지 상가를 구매해서 해당 공간 안에서 오랜 시간 구상했던 어떤 사업 아이템 그런 것들을 창업하는 등 실제 세계에서는 엄두도 낼 수 없었던 창업의 꿈을 실현할 수도 있다. 이처럼 듀플래닛을 통해 비즈니스, 콘텐츠 생산, 예술 활동 등 자유롭게 확장된 일상을 누릴 수 있게 된다. 해서 그런 거죠. 지금 제가 최근에 이제 캘리그라피를 좀 배우고 있는데, 여기 이제 사가지고 캘리그라피, 학원을 좀 만들 수도 있겠죠. 창업의 꿈을 실현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또 다른 세상이다. 그럼 이제 뭐가 다르냐? 듀플래닛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실제 공간과의 연결을 강화하고 소셜, 엔터테인먼트 등을 넘어서 일상의 경제 활동이 가능한 가상세계 시스템을 목표로 한다.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서 캘리그라피 이제 학원을 열어가지고 이제 또 수강하고 싶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게 이제 또 오프라인으로 연결될 수 있죠. 오프라인으로 이제 만나가지고 캘리그라피 작품을 또 이제 출품 대회, 그렇죠? 출품 대회를 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인기 있는 것들, 사고 팔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모여든 어떤 사람들이 활동하고 이런 것들을 창작 활동하면서 오프라인에서 출품회를 열고 거기서 또 우리가 이제 사고 파는 어떤 경제 시스템까지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나아갈 수 있겠죠. 일단 듀플래닛은 실제 토지 거래 단위인 필지를 가상 토지 거래에도 적용한다. 서울 시내 70만여 개 필지를 가상으로 구축해 분양하고 가격도 공시지가와 연동해서 현실 경제 상황을 반영할 예정이다. 그래서 이거 인기 끌면 상당한 어떤 주가 시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듀플래닛 안에서 경제 활동을 하고 소득이 발생하거나 토지 가치가 상승하면 이를 실제 화폐로 바꿀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한번 저도 경험해보고 싶네요. 그래서 새로운 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건 다 경험을 해봐야 됩니다. 엄청난 또 기회가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제 바이브 컴퍼니는 이번 분양 알림 신청을 시작으로 마켓플레이스 등 듀플래닛의 인프라를 추가하고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비즈니스 지원 프로그램 등 가상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본 서비스가 시작될 8월까지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해서 듀플래닛 토지 분양 알림 신청 이벤트 저는 이제 했어요. 1만 명 추첨해서 서울의 토지를 무료로 드린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바이브 컴퍼니 공식 블로그라고 이제 검색하시면 아마 이 블로그 나올 거고요. 4월 20일부터 듀플래닛 토지 분양 신청을 시작한다. 토지 분양은 서울을 시작으로 지역별로 확대해 나갈 예정으로 그래서 4월 5일부터 19일까지 토지 분양 알림 신청 이벤트를 진행한다. 분양 알림 신청과 회원가입을 완료한 신청자들 대상으로 1만 개
서울 토지 랜덤 제공 이벤트가 진행 중에서 막 주요 묘지를 또 분양받게 되면 또 그게 나중에 또 가치를 좀 높게 이렇게 뭐 판매도 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런 어떤 신청 이벤트를 한다는 부분들. 그래서 여기 이제 요걸 클릭하면 이렇게 넘어가네요. 예, 더 나은 일상의 확장, 바이브의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듀플래닛. 분양 알림 이벤트 신청 클릭하면, 예, 뭐 좀 개인정보를 넣어야 되긴 하지만 또 새로운 거니까 한번 도전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래서 듀플래닛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네요. 토지의 소유를 시작으로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까지 해서 메타버스와 당신의 일상을 연결해 드립니다. 야, 이제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한번 새로운 것들 경험하시면 보다 더 이제 뭔가 또 어떤 트렌드에 받아들임이 좀 이제 수월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바이브 컴퍼니는 제가 이제 인공지능 AI 기업 중에서 가장 탑픽으로 좀 뽑아봤던 기업이고, 지난번에 이제 영상에서도 한번 소개시켜 드렸었죠. 한번 깊이 스터디해 보시면, 네, 이 기업 한번 매력도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이렇게 좀 마무리를 지어봤는데요. 시장이 좀 무난하죠? 예, 큰 변동, 지수는 큰 변동이 있지 않고, 이제 종목별로, 또 업종별로, 또 움직임들이 계속 나오는 이제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보다는 이제 종목 중심, 섹터 중심, 뭐 어떤 기술, 트렌드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 있고, 그쪽으로 지금 공부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계속, 저도 이제 그래야지 또 새로운 종목도 계속 발굴하고, 또 투자하고, 또 흐름에 계속 편승하면서 수익률을 또 계속적으로 이제 끌어올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필살기 쪽으로 이제 자금을 또 이동시킬 때 이동시켜서 또 계좌를 퍼포먼스를 높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반복하는데요. 지금은 조금 더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도 거래할 수 있고, 아니면 좀 길목지키기 꾹 있어가지고, 2차 전지 같은 게 이제 대표적이겠죠. 다시 또 밸류가 낮아져서 또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 이제 기다리는 그런 전략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좋은 어떤 시장 분위기 계속 되고 있고요. 적극적으로 한번 이 시기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신박사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